탈북 선언 북송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로부터 관련 당국자들이 모두 다른 일정이 있다 핑계를 대면서 인권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유엔의 요청을 무산시킨 것입니다. 정부가 인권위까지 동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고 눈물겨운 노력으로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사흘 만에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해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이 한국 정부가 했던 일은 명확하게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킨타나 보고관은 작년 연말 방한에 현장 조사를 하려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관련된 당국자들이 모두 다른 일정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2016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된 후 매년 연말에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도 받아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유엔 인권기관조차 무시해버리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라는 대깨문들의 구호가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온데간데 없으면서도 현재 언론 내용만 봐도 명백한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전 장관을 인권을 등먹이며 청와대가 비호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이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국민청원을 공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했던 조 전 장관 수사팀은 고발까지 당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인권위를 통한 청와대의 검찰 압박 아니냐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인권위원회지 조국 특혜위원회가 따로 없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 내외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비공개 소환조사, 건강 핑계로 한 수사 연기 등 인권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부터 이 모양 이 꼴인데 대한민국에서 무슨 인권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기관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과 그의 측근 실세들을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 불쌍한 국민들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북한의 김정은과 한국의 문재인,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자유한국당 탈북선언 강제 북송 진상규명 TF는 지난 연말 방한하여 탈북선언 강제 북송 문제를 조사하려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이 무산된 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관련 국회 상임위를 소집해서 정부에 경위를 추궁하겠다고 밝히는 바입니다. 아무리 남북 협력 관계를 우선시하는 정부라 하더라도 유엔의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담당자의 방한조차 무산시킨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개탄할 일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연말에 방한해서 탈북 선언 북송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로부터 관련 당국자들이 모두 다른 일정이 있다 핑계를 대면서 비협조하여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2016년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된 뒤에 매년
연말에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제기하고 싶었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가 유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이 방한 대신 우리 정부와 교환한 서한에서도 정부는 탈북 선언이 강제 북송된 이유에 대해 불분명하게 서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상규명 TF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킨타나 보고관이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에는 범죄 혐의를 이유로 탈북 선언을 강제 북송한 조치는 온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은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학대, 고문, 불법 구금을 당할 수 있는 나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받는다면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류 보편의 기본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인권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유엔의 요청을 무산시킨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최근 청와대를 향한 선거 개입 공작, 감찰 무마를 수사하는 것을 두고 마구 보복성 인사로 수사진을 해체시키고 지방에 좌천을 보내는 상황을 보면서 이 정권이 정말 막장에 다다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 무산도 그중의 하나로 온갖 발악을 다하는 것으로 비춰질 따름입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올 상반기로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마는 한국 방문해서 이 사건을 조사할 사법부 관련 기관들을 방문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문재인 정부가 조사 방해로 의심받을 수 있는 방한 무산 행위를 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유한국당 탈북선언 강제북송 진상규명 TF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경위들에 대해서 추궁하고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인권위까지 동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고 눈물겨운 노력으로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어제 조국 가족 수사 인권 침해 관련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 관련 브리핑에서 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 하나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인권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진정 내용이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90일 이내 수사를 해야 하고 수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그 사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6년간 검찰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총 938건의 진정 접수 중 31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 장에게 주의 등 인사조치를 공고한 바 있음 등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불쾌하고 불편하다라는 청와대의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검찰총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위 조사 카드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겁박을 하고 나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 동기입니다. 최영애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인권위 상임위원,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괴를 같이 해온 대표적인 민주당 측 인사입니다. 청와대의 세세한 조사 가이드라인과 최 위원장 삶의 행적을 보건대 인권위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한다라는 메시지까지 전한 청와대, 이 청와대 홈페이지 대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하는데 눈물겨운 조국 창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국 장관이 저지른 온갖 비리와 그 가족 일당이 저지른 온갖 비리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혁명 당시에 10월 3일 광화문에 모인 수많은 분노한 국민 여러분들의 그 분노를 결국 덮기 위해서 조국 일당은 재판에 넘겨지고 구속도 되고 했죠.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은 그 업계, 검찰 조사를 받은 국민들 전체로 따지면 제가 조국 전 장관의 대선배입니다. 제가 검찰의 조사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문재인 정권이 운영하고 있는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저 개인의 인권은 한 번도 생각을 해주셨습니까? 정권은 주구가 되어서 날뛰던 그 검찰의 그 수사 행위에 영원히 그냥 혼이 나갈 정도인 그런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국민들 인권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문재인 정부가 이 조국 가족에 대해서 국민의 그 청원을 근거로 해서 인권위원회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이 지경을 만드는 나라, 구소련 시대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귀족 계급이던 노멘클라투라가 생각납니다.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귀족 특권 계층이 생겨난 겁니다. 바로 조국 가족, 조국 일당입니다. 윤석열 검찰을 해체하고 검찰 주요 보직에 대통령 수호대를 임명하고 이제는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권 비리 수사는 온갖 방해 공작을 해서 자기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똑똑히 지켜보며 침묵하는 국민들의 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